천재 소년의 경고, 그 시작은 2020년 팬데믹이었다. 2020년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던 코로나19 대유행. 그런데 그보다 몇 달 전 한 인도 소년이 유튜브에 올린 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그는 자신이 연구한 천문학적 계산을 근거로 2020년 11월까지 인류는 전염병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그 예언은 무섭게도 적중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인도 남부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산스크리트어, 점성학, 아유르베다 의학, 베다 철학을 두루 섭렵한 천재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리지만 전통 인도 점성술과 천문학적 계산, 고대 문헌 해석을 종합한 그의 분석력은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죠. 당시 많은 이들이 어린아이가 세상의 운명을 논한다며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예측한 날짜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국제 유가 폭락과 세계 경제 혼란이 일어난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유튜버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난드는 단순한 재난의 예고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구는 일정한 주기로 위기를 맞는다며 그 배경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인류의 에너지, 파동 간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화성 토성의 각도 변화, 일식과 월식의 시기, 목성과 토성의 합 등을 중요한 징후로 해석했죠. 그리고 2024년 말 그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발언을 합니다. 2025년 6월 동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매우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해당 국가의 사회 구조와 국제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는 이 발언을 하며 특정 국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이들은 그의 천체 도표와 함께 분석한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선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난드가 말한 중대한 변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6월 대선 이후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닥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예언에는 실제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본 시리즈는 시니어 시청자분들을 위해 아난드의 발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 사회적 흐름, 국제 정세, 그리고 국민의 정서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상적인 예언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현실을 짚어보며 그의 말이 어디까지 믿을 만한지를 차근차근 검토해 보려 합니다. 2025년 6월 한국 대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팬데믹을 예언한 소년, 다시 입을 열다. 2020년 11월 인류는 전염병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의 예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이 말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14살 인도 소년,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그저 어린 소년의 상상일 거라며 많은 이들이 웃어넘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글로벌 증시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년은 단순한 유튜버가 아닙니다. 인도의 전통 지혜인 베다 철학, 산스크리트어, 아유르베다 의학, 그리고 고대 인도 점성술인 조티시를 어릴 때부터 습득한 인도 정부가 인정한 공식 천재였습니다. 7살에 이미 대학 수준의 시험을 통과했고 13살에 점성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이 소년은 고대 문헌과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류사적인 위기를 예견해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을 향해 2025년 6월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에서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발표된 건 2024년 겨울. 당시 그는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과 전 세계의 예언 추종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말한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6월 3일,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퍼즐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예언이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 있다는 점입니다. 아난드는 정권 교체가 아닌 질서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질서의 전환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2025년 6월에 일어나는 화성, 토성, 목성의 배치가 과거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 혼란과 권력 이동의 패턴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는 고대 로마의 몰락, 프랑스 혁명, 9.11 테러 전후의 별자리 배열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같은 별의 흐름이 반복될 때 인간 사회는 무의식적으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한국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사회 갈등, 양극화, 청년 실업, 외교 불안정,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존 정치 구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란 선택의 문제, 정당 간 경쟁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정치라는 것은 우주 에너지의 흐름 속에 놓인 인간의 반응이라고 주장합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그의 과거 정확한 예언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예언,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시기 예측, 2022년 스리랑카 금융 붕괴 경고, 2023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 식량 위기 예측. 그의 예언은 통계나 정치 분석이 아닌 고대와 현대에 융합된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아이의 상상이라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대한민국을 향해 경고했을까요? 그것도 하필 2025년 6월 대선을 두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의 시기, 그리고 그 배후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거대한 흐름. 정치와 별자리,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아비냐 아난드가 말한 행성 배열과 에너지 충돌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2025년 6월 한국 사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일 때 땅 위의 권력이 뒤바뀐다. 행성 배열이 말하는 2025년 6월의 전환기. 별이 움직이면 세상이 흔들린다. 이 말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동양의 주역, 인도의 조티시 베딕 애스트롤로지까지 수천 년간 인간은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 땅의 변화를 예측해왔습니다. 과학 시대가 도래하며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망각했지만 아비냐 아난드는 그 맥을 복원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예언자가 아니라 행성의 위치와 국가의 운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점성 천문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그는 이례적이고 불안정한 천체의 배열이 동아시아의 격변을 몰고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왜 2025년 6월을 경고했을까? 그의 분석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과 토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각도의 위치. 목성은 태양과 대립하며 확장과 축소 에너지가 충돌. 천왕성은 비정상적 궤도에서 민감한 위치로 이동 중. 이 배열은 고대 인도 점성술에서 칼사르프 요가, 즉 파괴와 재편성의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인간의 내면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 나아가 국가의 지도력과 정치 지형까지도 뒤흔든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배열은 1989년 동구건 붕괴,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시점과도 유사합니다. 각 사건 모두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전환기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 곡선에 놓여 있을까요? 아난드는 대한민국의 국가 탄생 별자리를 1948년 8월 15일 정오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5년 6월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시기 한국은 지도자 교체 이상의 의미 있는 정치사회 변화에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 개념은 에포크 전환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권력 구조, 사회 분위기의 근본적인 판가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다수가 기존 정치 구조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새로운 지도자가 예상 외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아난드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징후를 주목합니다. 화성분노와 충돌의 상징이 한국의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위치에 놓임. 토성규율과 전통의 수호자의 기존 질서를 고집하되 오히려 거부당하는 지점의 위치. 목성 확장의 행성이 제3의 세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뿜음. 금성국민 감정의 상징이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킴. 그 결과 아난드는 2025년 6월 한국은 이념 세대, 계층 간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며 선거는 그 표면적 결과일 뿐이라 강조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선거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해석이나 언론 분석과는 다른 매우 근본적인 시선입니다. 국민 다수가 느끼는 불안, 불신, 피로감.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에너지 흐름과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이 우주적 흐름에 순응할까요? 아니면 거스를 수 있을까요? 아난드는 어떤 국가가든 하늘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다만 그 속도와 방향은 국민의 의지와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대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늘이 예고한 전환기를 우리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 챕터에서는 이 우주적 흐름 속에서 실제로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는 변화의 조짐,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서적 신호들이 아난드의 분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언은 그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또 하나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전환의 문턱에 있다. 국민 정서와 정치 변화의 실체. 요즘 사람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쉽니다. 좌도 우도 믿을 놈이 없다. 정당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야.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뭘 믿고 찍겠나? 이런 말 어르신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민주화의 열기를 가슴에 품고 투표장으로 달려갔던 1987년의 국민들이 이제는 냉소와 무기력 속에서 투표지를 바라보는 이 현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표면 아래의 민심 흐름을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불만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피로감, 세대 간 단절, 외교적 고립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요. 그야말로 갈 곳 없는 불만이 사회 전반을 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한 정당의 실패나 한 정책의 실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성 정치 시스템이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비냐 아난드가 경고한 에너지의 충돌, 즉 시대의 의식 흐름과 기존 질서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아난드는 정치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국민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와 권력 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지점에 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MZ세대의 정치 이탈 2030대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성 정치의 연장선을 거부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양가 감정 안정된 정책을 원하면서도 기득권 중심 정치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비주류 정치 세력의 부상 유튜브, 커뮤니티 기반의 정치 인플루언서들이 전통 정당의 입지를 위협하며 등장하고 있고 그 중심엔 정당이 아닌 인물 중심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엔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인가라는 현실적 기준으로
유권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환기의 징조로 해석됩니다. 특히 2025년 대선에서는 전통의 거물 정치인이 아닌 의외의 신인 혹은 사회적으로 낯설지만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아난드가 말한 제3의 에너지 등장과 맞물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란 속에서 등장하는 제3의 세력은 단지 새로운 선택이 아닌 새로운 규칙을 제시할 것이다.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치 문법, 새로운 사회 계약 그리고 권력 구조의 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시니어 세대의 판단력이 이런 격변기에서 균형 추가되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회 정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은 내부 갈등과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고 후보들은 민심을 잡기 위해 가짜 이미지와 단기 공약에 몰두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기존 구도를 허무는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시대 흐름이 아니라 심층적인 의식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난드는 그것을 별의 움직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끊으셨나요? 아니면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시기가 온 걸까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요동치는 민심의 뿌리를 보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난드가 예언한 에너지 충돌과 얼마나 정확히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2025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과 그들 뒤에 감춰진 상징성, 그리고 아난드가 주목하라고 한 별자리에 연결되는 인물상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침묵하지 않는다. 인간만이 그 신호를 놓칠 뿐이다. 이제 그 신호를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누가 하늘의 별과 일치하는가? 대선 후보들과 그들이 대표하는 시대의 상징.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지 새로운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설정할 인물을 선택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의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선택받을 사람은 민심을 반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흐름과 일치하는 자이다. 아난드는 늘 강조해왔습니다. 인간 사회의 중요한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할 인물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그리고 그는 이번 한국 대선에서 특정 유형의 인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단, 그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1점, 파괴자가 아닌 재조정자. 우선 그는 이번 대선의 승자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혼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자라고 말합니다. 즉, 혁명가보다는 조정자, 선동가보다는 재건자의 기운을 타고난 인물이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토성과 목성의 위치에 기반합니다. 2025년 6월은 토성 질서과 목성 확장이 서로 각을 이루며 갈등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절충의 에너지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단순한 극단적 주장보다는 균형을 추구하고 과거와 미래를 절묘하게 연결하는 사람이 별자리상 에너지를 타게 되어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현실 정치로 보자면 기존 거대 양당의 중심보다는 기성체제와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한 인물, 혹은 이념보다는 실용과 통합을 내세우는 중도형 정치인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점 민심의 표면이 아닌 무의식의 상징을 담은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의식의 공명입니다. 아난드는 인간이 투표장에서 선택할 때 논리나 정책이 아니라 무의식적 공감, 다시 말해 심리적 안정감이나 카리스마에 대한 직관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무의식은 점성술에서 금성과 해왕성의 조화로 표현됩니다.
2025년 6월 이 두 별은 감정적 파동을 일으키며 감성에 호소하는 리더가 아닌 무엇인지 말로 설명은 어려워도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인물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는 현실 정치에서 말 많고 강성인 후보보다는 말수는 적지만 신뢰를 주는 사람, 혹은 비주류지만 국민 감정과 파동이 맞닿는 사람이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권력의 언어가 아닌 시대정신의 언어로 말하는 자. 마지막 조건은 시대의 언어를 말하는 인물입니다. 2025년은 행동보다 상징의 힘이 큰 시기로 국민들이 현실 문제만큼이나 정신적 가치, 비전, 존재 이유를 요구하게 될 것이란 것이 아난드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천왕성과 태양의 대립에서 기인합니다. 천왕성은 기술, 미래, 자유, 청년 에너지를 뜻하고 태양은 권력, 중심, 국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대립은 국민이 더는 과거 권력의 언어를 듣지 않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껏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본 적 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순간 그는 폭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 주자들 가운데 이러한 조건에 가까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난드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여러 정치인을 보아오셨기에 감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누가 진짜 시대 정신을 품었고 누가 여전히 과거의 언어에 머무는지 말이죠.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주류 정치인들의 깜짝 지지율을 보도하고 있고 SNS에서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냉소가 지배적이며 다양한 소수 세력이 기존 구도 밖에서 제3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아난드의 말처럼 국민의 의식이 새로운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비록 이름은 낯설더라도 선거, 막판에 커다란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2025년 6월 한국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예상 밖의 구조 재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난드가 경고한 에너지 전환기의 핵심입니다. 지도자는 별이 정한다. 국민은 그것을 알아보는 자격을 얻는다. 지금 우리는 그 자격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교의 새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아난드가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 대한민국은 2025년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 위치의 이동을 의미한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 대선을 단순히 국내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독 대한민국을 지목한 이유는 한국이 동북아라는 지리적 요충지에서 미중러일 사대, 강국의 긴장 속에서 균형자로 부상할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주도국가의 운명으로 향하는 통로가 열리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한국은 한반도의 분단, 미중 패권 전쟁, 북핵 문제,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복잡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선은 단지 국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외교 전략의 방향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난드는 그 핵심 열쇠가 하늘의 흐름에 있다고 말합니다. 별의 전쟁은 곧 지구의 전쟁이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